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자, 서울의 벚꽃이 관측 100년 역사에서 가장 일찍 꽃피었습니다. 기상청 벚꽃 표준목, 이게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데 그저께 24일에 개화한 것인데 지난해보다 사흘 빠르고요. 평년보다 무려 17일 이릅니다. 이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게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겨울과 가을은 짧아지고 봄, 여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3월의 네 번째 금요일, 네, 오늘입니다. 오늘 3월 26일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명 용사를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 부상을 입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을 잊지 않고 예우해야겠습니다. 대선의 전초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열흘하고 이틀 12일 남았습니다. 여야 후보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했죠. 후보들은 새벽 0시부터 현장으로 달려갔고 각자 공약 선전은 물론이고 제2의 누구, 아바타 이런 식으로 서로 맹공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서른 의원,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는 3부 여의도 중계석에서 이 보궐선거판도 짚어보고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안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부 구미의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새 단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이 전문가들과 수사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다다음 주 수요일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어제 막이 올랐죠. 이젠 12일 남았습니다. 여야 후보들 단 1초도 허비할 수 없겠죠. 어제 새벽 0시부터 여야 두 후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눈 뜨신 시각 먼저.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하고 인터뷰 좀 끝나시면 오늘 일정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서대문구하고 마포구 쪽에 갑니다. 그리고 오늘 녹색 어머니회를 만나서 요즘 어린아이들 교통사고 문제가 좀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과 관련된 또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틀째 이제 공식선거 또 유세도 하시고 네. 오늘도 일정이 그러면 한 자정 다 돼야 끝나시겠습니다? 자정까지는 안 가지만 늦게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선거운동 또 체력쟁이도 한대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사실 지금은 체력 관리할 시간은 없죠. 근데 하루에 어저께도 13,000보를 걸었더라고요. 13,000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걷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한 운동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방송 봤더니 소리 많이 지르시던데 목소리 관리도 좀 중요하시고요. 벌써 3시인 거 아닙니까? 예. 어제 새벽 0시 일정 시작하셨습니다. 보니까. 네네. 홍대 근처 편의점에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바 체험하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하셨어요, 거기서요? 어제? 네, 어저께 새벽에 같이 일하던 알바생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일을 하고 11시, 그러니까 낮에 11시부터 잠을 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밤에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자 시절 때도 야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처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하는데 주거 문제를 가장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주거 문제요? 그래서 그래서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제도를 아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일단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크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의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 걸 보고 그래요? 제가 이거는 반드시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20만 원 말씀하셨죠? 20만 원씩 지급하신다. 네, 월세 20만 원 청년들을 위한 월세 20만 원 지원 정책.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일정 끝내시고 좀 하시죠. 유세 출정식 이거를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하셨죠? 그랬습니다. 네. 왜 거기서 하신 겁니까? 이건?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가 저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 또 구로 디지털 단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하루에 근무하는 그 젊은이들이 한 25만 명 정도 있는데요. 예. 그곳이 이제 그 의료 장비, 또 캐리커처 이런 부분들의 집적지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런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한 하나의 그 좋은 그 모범 사례가 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상징적 의미로 지금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서울의 미래 100년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네. 예. 어제 그 중앙선관위 공약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네네. 그 설명 좀 간단하게 몇 개 해주시죠, 그러면. 저는 이 서울의 미래가 디지털 플러스 그린, 그러니까 녹색, 여기 두 곳의 방점이 찍혀야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그 공약의 대부분이 혁신과 녹색에 이제 주로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혁신을 위해서는 서울시 대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녹색 공약을 위해서는 21분 도시 수직정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내 집이 없는 시민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약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그 꿈을 앞당기는 시장이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약인데요.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로 내 집 없는 서름을 빨리 씻어드리겠다. 이것이 주요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서울 시민들에게 일상의 삶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 종식과 관련해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저희 그 정부에서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을 지급을 했지만 아직도 관광업계라든가 전시업계라든가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즉시 그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화끈 대출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이러한 누적된 피로감을 좀 씻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코로나19 종식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만났더니 보건교사들이라도 좀 백신 접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질병청에 건의를 해서 그것은 관철을 시켰고요. 어제는 고3 수험생들에 대한 어머님들의 그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고3 수험생들을 백신 접종을 좀 앞당기자.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고3 수험생들한테 백신 접종을 마치게 되면 부모님들이 좀 덜 걱정하시지 않을까 하는 서울 선언 첫 번째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요즘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라든가 또 뭐 코로나 졸업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해가지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출발 자산 5천만 원을 19세부터 29세 사이에 지원을 해드리고 원금만 30세부터 40세까지 갚는 그러한 공약들이 주요한 공약이고요. 한 가지를 더 붙인다고 하면 유치원 무상급식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워킹맘들이 걱정이 많아요. 유치원에 보내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즉시 하겠다. 이것이 또 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영선 후보님 여론조사 좀 추세 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봐서는 격차가 좀 많이 나 보입니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와 역전 좀 가능한 걸로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하루에 2%씩 따박따박 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하루에 2%씩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일하는 시장이냐 정치 시장이냐의 대결이고요.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새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10년 전 시장이냐의 대결이고요. 민생 시장이냐 정쟁 시장이냐의 대결입니다. 서울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1년 기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경제 침체를 다시 진작시킬 그러한 방법을 찾는데 굉장히 부심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도시의 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는 것들을 선진국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경우에는 15분 도시 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생태 도시, 건강한 도시로 태어나겠다라는 것이고요. 올 11월 달에 있을 뉴욕 시장 선거에서도 15분 도시 뉴욕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21분 도시 서울을 통해서 21분 안에 병원이, 도서관이, 산책길이, 쇼핑, 여가를 즐길 곳이, 미술관이 이렇게 있는 도시를 만들게 되면 저는 미세먼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던데요. 미세먼지 없는 서울, 탄소 배출 없는 서울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이러한 미래 100년의 서울의 모습을 좌표를 이번에 정확하게 찍어야 서울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서방이라고요. 그러니까 50대 서남권 방향 유권자들 이 사람들 서울시장 선거 당락을 판가름을 부동층이다 이렇게 저희 여론조사 분석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던데 혹시 이쪽 50대 서울 서남권 유권자들 공략할 전략 따로 있으십니까? 50대가 이제 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가 박영선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 이 50대를 보니까 50대에 또 제2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40대에 창업해서 50대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제2의 인생을 만드는 그런 어떤 창업을 할 때는 같이 그런 지원책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필 생각으로 있고요. 이런 50대의 고민 중에 집값 문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서울 선언 2 어저께는 첫 번째를 했고요. 오늘 서울 선언 2를 이따 11시 반에 집중 뉴스에서 제가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것입니다.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 30대 쪽에서 좀 상대방 후보에 밀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쪽에 대한 또 어떤 전략 어떠십니까? 20, 30대를 위해서는 저는 반값 아파트 정책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반값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하게 되면 20평 정도면 2억, 30평이면 3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억이나 3억도 20, 30대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20, 30대를 위해서는 토지 임대부 방식 플러스 지분 적립형으로 해서 집값의 10%만 먼저 내고 집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자기의 목돈이 마련되는 만큼 자기 집을 마련하는 그 정책이 20, 30대를 위한 저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이제 상대방 후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 후보께서 오세훈 후보들은 이명박 시즌 2가 되는 거다. 경제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훈 후보는 예. 10년 전에 그 아이들의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 시민으로부터 사실상 퇴출당한 서울시장이죠.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의 그 밥그릇을 차별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장 직을 걸었다가 사퇴를 했는데요. 예. 저는 이러한 그 오 후보의 낡은 가치관, 이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오 후보가 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도 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낡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서울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 없이 그 오래된 은행나무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고 지금의 광장을 만들었는데, 이 광장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지금도 또 뭔가를 고쳐야 되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세빛둥둥섬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 정말 그 낡은 사고에 의한 실패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TBS 방송 지원 중단 문제도요. 저는 이것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 TBS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언론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그런 생각이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예. 또 어제는 그 상계동, 목동 일주일 만에 안전진단을 착수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것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예, 예.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진단이 거의 지금 6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안전진단과 관련된 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 서울시장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네, 경험이 있다는 분이 서울시장이 할 일과 안 할 일을 지금 현재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 서울시장을 정말로 제대로 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이명박 시즌2, 이 이명박 대통령 하면 BBK의 거짓말, 예. 13년 만에 밝혀진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BBK의 그 진실이 그 당시에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BBK의 핵심 펀드였던 마포 펀드 아세요? 그러면 마포 해장국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내곡동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곡동 문제는 몰랐다고 하는데 이 몰랐다는 세 가지의 거짓말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위치를 몰랐다, 또 국장 전결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것이다. 이거 세 가지가 다 아닙니다. 근데 특히 국장 전결 문제는 제가 장관을 해봐서 그 상황을 아는데, 예. 대부분 정부에서 정책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예산이 이미 통과되고 또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 정결로 끝납니다. 장관이나 시장은 인사 문제를 결재를 하는데요. 예. 이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은 시행령에 보면 반드시 시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예. 그린벨트와 같은 이 중요한 문제는 청와대까지 보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한 오세훈 후보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또 저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네. 끝으로 이제 나머지 이제 선거운동 기간 네. 유권자들한테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선거는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환하던 시대만큼이나 큰 대변화를 예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의 전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전환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한 미래의 좌표를 찍는 선거이고요. 서울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서울의 저력과 자부심을 이어가야 하고, 또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빨리 그 일상으로의 회복, 그래서 집단 면역을 빨리 가져와야 되는 그런 시장의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정 운영, 이것이 중요하고,
서울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도시의 경쟁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일 잘하는 후보 박경선을 꼭 뽑아주십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